찾아봤더니 내 물건이 네이버 메모 없는 거예요. 뭐지? 공인중개사를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집주인들이 의뢰해야 하는 물건을 네이버 매물에 다 올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올리지 않아요. 이 매물을 올려봤자 사람이 찾아올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때 매물 올리는 게 사실은 돈이에요. 그리고 이게 작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올렸더니 손님이 하나도 안 오네? 그럼 돈만 날아간 거잖아요. 그럼 입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매물들을 광고 순위 높게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제가 오늘은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을 보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이 뭐냐면, 부동산에 내 매물을 의뢰를 했대요. 의뢰를 해가지고 좀 있으면 거래되겠지라고, 아니면 연락이 오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오대. 그래가지고 왜 안 오는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네이버 매물을 찾아봤대요. 찾아봤더니 내 물건이 네이버 매물 없는 거예요. 뭐지?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을 커뮤니티에 글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올리냐? 내가 열받는다. 아니, 내가 매물 의뢰를 했는데 왜 부동산이 광고를 안 하느냐? 일도 안 하는 이런 부동산 어때요? 막 이런 열이 이만큼 받은 느낌이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저 사람이 물건을 얼마에 내놨을까가 상당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가격이 이제 안 나와 있어서 사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어요. 공인중개사를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집주인들이 의뢰해야 하는 물건을 네이버 매물에 다 올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올리지 않아요. 물론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매물을 올려봤자 사람이 찾아올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 매물을 올리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시세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할 때 집주인이 나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 우리 집은 뭐 이렇게 수리도 되고 전망도 이렇게 좋고 뭐 동도 좋고 이러니까 한 12억쯤 받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한 13억쯤 받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보 때는 이제 이런 상황이면 바로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내놓으시면 안 나가요. 이 가격에 누가 사요? 사람 상대하는 걸 잘 못했었죠. 이게 이제 팔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초보 때는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경험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팔아보겠습니다. 하고 기분 좋게 가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왜 안 하느냐? 그냥 올리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매물 올리는 게 사실은 돈이에요. 네이버가 시장 장악을 해가지고 매물 광고를 이렇게 사이트를 계속 유지하고 만드는 겁니다. 부동산들은 경쟁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네이버에 사실 지금 부동산들이 매물을 올리는 그 경로가 많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네이버고, 두 번째가 이제 직방이 떠올라가지고 직방, 이 정도.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이라는 어플도 있습니다. 요즘은 당근도 올라오긴 하는데 실제로 대부분 쓰는 사이트가 대표적인 게 네이버, 직방,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한두 개씩 있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보면 이 세 경로 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 돈이다. 그리고 이게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아파트 가보면 부동산이 4, 5개, 많게는 막 10몇 개씩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다 부동산에 올려요. 돈을 내고 올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고를 하는데 우리가 매물 보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떠 있는 매물들 있죠. 그럼 이게 선착순이 아니에요. 앞에 떠 있는 것도 다 돈입니다. 우리가 보면 광고를 할 때 앞에 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돈을 더 많이 내고,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은 돈을 좀 덜 내고. 그러니까 중개사 입장에서는, 자, 손님을 끌 수 있는 매물이어야 광고를 올리기가 좋겠죠. 이걸 통해서 손님이 좀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광고를 올릴 거예요. 근데 이걸 올렸더니 손님이 하나도 안 오네? 그럼 돈만 날아간 거잖아요.
그럼 입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매물들을 광고 순위 높게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이제 이슈화됐던 게 미끼 매물이라고 하죠. 싸게 보이는 거짓된 매물을 미끼 매물이라고 합니다. 이 미끼 매물들을 다소 올려놓고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자, 매수자들은 뭐예요? 가능하면 싸게 사고 싶어 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네이버 매물을 보고 관심을 가지려면 뭐냐면 가격이 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고 나쁜 거는 그 다음 일인 겁니다. 일단 가격이 싸야 관심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허접하네? 그럼 다른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는 항상 미끼 매물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광고 최상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만약에 진짜로 가격 싼 게 올렸잖아요. 그러면 올리지 말라고 해도 올려요. 올린다는 거죠. 근데 안 올렸다.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가 일을 안 하거나 나를 미워하고 이게 아니고 내 매물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생각보다 없구나. 이걸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인중개사 욕을 할 게 아니고 상대방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때 궁금한 게, 그럼 네이버 매물에 올라가는 광고료는 얼마 정도 될까? 사실 저도 요즘 이제 현장에서 떠난 지가 꽤 오래돼서 부동산을 안 한 지가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훨씬 넘었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기본형이 있고 프리미엄이 있고 단건 등록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있을 때는 그 지역별로 한정 짓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지역을 한정 지어가지고 여기 있는 부동산 내에서 네이버 프리미엄 부동산이라는 타이틀을 줬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비싸게 몇백만 원을 받고 하면은 그 업체만 네이버 프리미엄 부동산으로 등록을 시켜주고 매물을 최상단에 이렇게 탁 해줬어요. 그래서 서로 그걸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서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30건에 16만 5천 원이고 유효기간은 30일이고 프리미엄은 70건을 올릴 수 있는데 21만 원, 30일. 그리고 단건, 한 건 등록할 수 있는데 9천 원. 7일 동안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PD가 조사한 겁니다. 제가 이제 현업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가격을 모르는데, 어쨌든 네이버 직방에 매물 등록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정도면 가격이 너무 낮아요.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저는 솔직히 우리 PD님이 조사해 왔는데, 왜냐면 네이버 광고할 때 저희 때는 일단 최소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매물을 올리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매물이 그만큼 있지도 않고 70건씩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이거보다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동산들이 광고비가 꽤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운영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래가 안 되면 우리가 보면 그 시장이 좀 침체될 때 부동산 폐업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폐업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생각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거래가 없을 때, 거래 한두 건 못 시키면 월세 광고료 내는 게 버겁기 때문에 폐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 집주인은 사실 내 가치, 내가 생각하는 우리 집 가치는 이거보다 높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부동산하고 얘기해서 나름 어떤 설득 작업이나 그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이 가격은 내 거랑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이만큼이면 아니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냐. 그냥 내가 막 밀어붙일 게 아니고 부동산이 인정할 만한 서로의 가격을 찾는 게 합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무조건 가격 높다라고 해서 거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여긴 로얄동, 로얄 호실이고 심지어 인테리어까지 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굳이 가격을 동일하게 잡을 필요는 없죠. 어느 정도. 근데 광고조차 안 올라갈 정도면 예상을 하건대 가격 차이가 좀 크지 않을까. 만약에 적당한 가격인데 안 올렸다. 그거는 이제 부동산이 진짜 그 일을 소극적으로 하는 부동산이거나 아니면 광고비조차 낼 능력이 안 되는 그런 부동산일 가능성이 있죠. 그럴 때는 뭐예요? 다른 부동산 가면 돼요. 누군가는 올려놓는 부동산이 있을 겁니다. 그냥 부동산들이 뭐 짜고 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경쟁하는 거니까 각 성향에 따라서 그냥 각기 올려줄 사람도 있고 안 올려줄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가격을 받고 싶고 그걸 광고로 올리고 싶다란다면 부동산을 여러 군데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번쯤 생각해 볼게. 저도 딱 갑자기 드는 생각이 부동산에서 이런 매물을 안 받아주면 내가 네이버에 올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아예 안 해본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네이버에 여러분이 직접 물건을 올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못 올립니다. 개인이 못 올려요. 그리고 직방은 어떻게 되나 한번 찾아봤더니 직방도 현실적으로는 못 올립니다. 웃기죠. 직방이 어떻게 출발했는데 직방이 뭐예요? 직거래. 방을 직접 구한다 해서 직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직거래 사이트로 출발을 했어요. 그럼 직거래 사이트면 직거래할 당사자, 개인들이 올리는 매물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줘요. 지금 직방은 본래 창업했던 그 방향성에서 완전히 바꿨습니다. 부동산 위주의 사업으로. 왜? 돈이 안 돼요. 개인 거래 받아서는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주고 부동산에 돈을 받는 게 그래야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직방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일종의 소비자들을 회원 가입해놓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원래 취지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이 안 돼요. 진짜. 개인 거래는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에도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개인 거래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집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 사이트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방도 물건을 올리기가 어렵다. 실제로는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는데 노출이 안 된대요. 개인 물건을 올리면 일반 소비자한테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한테 노출이 된대요. 그래서 부동산이 그걸 받아서 다시 등록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부동산을 올릴 수 없게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직방에 전화해서 한 게 아니고 찾아봐서 한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중개사들이 사실 네이버나 이런 데 말고 사실 우리가 좀 억울한 측면도 있죠. 억울한 측면이 뭐냐. 부동산한테 매물을 내놓는 거 니네가 광고하지 말고 니네가 보유하고 있는 손님하고 하란 얘기지. 이게 뭐 다 광고 얘기하고 하면은 차라리 내가 광고하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이다. 부동산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매칭을 시키기가 어려워요. 대부분은 동네 주민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 중에 거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는 정말 매물이 엄청 메리트 있거나 이런 거 아니고서는 사실 직접 보유하고 있는 손님하고 매칭을 시켜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결국엔 광고를 해야 돼요. 그 광고 사이트는 네이버, 직방, 한방 정도. 근데 한방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제 막 네이버의 뭐 일종의 횡포 이런 거에 대항해서 이제 직접 하려고 했는데 시도했는데 거의 실패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손님이 그걸 보고 찾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방이라는 걸 보고 맵을 찾은 적 있나요? 별로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그냥 자동으로 부동산 하면 뭔가를 매물 찾을 때 들어가는 사이트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방이 일종의 직거래 사이트로 막 인기를 얻고 나서 부동산을 모집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비자를 일종의 장악하기 위해서요. 장악한 다음에 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돈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플랫폼이죠. 이게 플랫폼 사업이에요. 플랫폼 사업자가 되려면 일단 소비자를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걸 광고로 하든 나중에 뭐 무료 서비스로 뭐 뭔가를 하든 일단 소비자를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그게 카카오죠. 그러니까 뭘 해도 돼요. 소비자를 장악하고 있으면 뭘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사실 제가 읽었을 때 좀 재밌는 내용이긴 했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 관심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혹시 궁금했거나 아니면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입장도 한 번쯤은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내용의 영상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사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소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주제들도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측면에서 이게 단순히 뭐 그냥 가십거리로 다루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이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공인중개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 입장, 이 측면에서 한번 영상을 다뤄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